솔직히 그 집에는 부모도 없고 맨날 할머니가 데려다 주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랑 우리 애가 같은 반이라니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수업 분위기 흐리기나 하고. 그런 애는 따로 분리해서 가르쳐야죠. 이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뿐인 손주를 키우는 할머니의 마음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우진이는 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조용하다는 이유로 아이 하나를 없는 사람처럼 만들어도 되는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말보다 행동으로 손주를 지킨 77세 정옥순 씨의 이야기입니다. 우진이는 말이 적은 아이였습니다. 누가 먼저 부르지 않으면 절대 먼저 다가서지 않았고 수업 시간에도 손을 드는 일이 거의 없었지요. 늘 책상 끝에 앉아 조용히 책을 넘기고 공부 시간엔 펜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심스럽게 글씨를 적곤 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런 우진이를 내성적인 아이다라고 말했고 다른 학부모들은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우진이와 함께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 할머니 정옥순 씨뿐이었습니다. 77, 굽은 허리에 지팡이를 짚고 손에는 늘 우진이 도시락을 들고 학교 앞에 서 계셨죠. 말수가 적은 손자와 말을 아끼는 할머니,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 눈빛 하나로 하루를 건네는 사이였습니다. 학교에서 발표하는 시간, 다른 아이들이 손을 들고 소리 내어 말할 때 우진이는 입술만 달싹이며 책상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우진이에게 질문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아이가 없는 것처럼요. 오늘은 왜 손 안 들었니? 그런 말은 들은 적도 없었죠. 선생님의 시선은 언제나 우진이를 건너뛰곤 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면 아이들은 우진이를 두고 속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쟤는 왜 저래? 맨날 혼자 있어? 말도 안 하고 엄마가 그러는데 부모 없고 할머니랑 산대. 아, 진짜? 그래서 좀 이상한 거구나. 작은 소문이, 작은 시선이 하나씩, 하나씩 우진이를 교실 안에서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진이는 평소처럼 집에 와서도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국을 데우며 물었습니다. 학교는 잘 다녀왔니? 우진이는 고개만 끄덕였을 뿐 숟가락을 들면서도 입 한 번 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옥수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 넌 그냥 너로 있어도 된다. 하지만 그녀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우진이의 눈빛이 어딘가 조금 달라져 있었음을. 말이 없는 아이에게 말할 이유조차 주지 않는 세상은 그 아이의 침묵까지도 죄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진이를 향해 세상은 점점 말수가 많아졌습니다. 그 애 좀 이상하지 않아? 맨날 혼자 다니고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잘 안 섞잖아. 부모도 없이 할머니랑 산다며? 그래서 더 예민한 거 아니야? 교실 뒤편 학부모 모임에서 오고 가는 말들 속엔 호기심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아이가 피해볼까, 같이 엮일까 그런 불편함뿐이었죠. 교사들도 조용히 선을 그었습니다. 우진이는요, 그냥 말이 없는 편이에요. 내성적이라 그런 거죠. 그런 애들 괜히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두는 게 낫습니다. 굳이 얘기 꺼냈다가 애가 상처받거나 학부모가 민원 넣으면 골치 아프니까요. 그 누구도 왜 우진이가 조용한지를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없는 아이는 그냥 말 없는 채로 두면 된다는 식이었죠. 옥수는 그저 우진이만 바라보며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마저 흔들리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우진이는 평소보다 한참 늦게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아이의 셔츠는 축축했고 이마엔 붉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우진아, 어디 다쳤니? 아니요, 괜찮아요. 옥수는 말없이 우진이의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누가 잡아끈 듯한 손톱 자국과 멍이 남아 있었죠. 그날 밤 옥수는 우진이의 가방을 정리하다가 구겨진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학용지 한 귀퉁이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왕따 우진. 말도 없고 눈치만 봄. 건드려도 말 안 함.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마음속에 쌓여있던 분노라는 감정을 꺼냈습니다. 다음 날 옥수는 학교를 찾았습니다. 담임 교사는 놀란 얼굴로 맞이했지만 이내 묻어난 말투로 설명했습니다. 아, 어르신 오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근데요, 아이들끼리 장난치다가 그럴 수도 있죠. 우진이도 딱히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애들끼리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그 말에 옥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짧게 물었습니다. 그럼 아이가 다쳐도 조용히 넘기라는 말씀이신가요? 담임은 말을 흐렸습니다. 아니요, 뭐 그건 아닌데요. 저희도 알아보긴 했습니다만 학폭으로 접수할 정도는 아니라서요. 학부모끼리 감정 상하는 것도 원치 않고요. 우진이는 그날 밤 할머니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그냥 괜찮아요. 진짜로. 괜찮아요. 다들 그냥 그러는 거니까. 하지만 그 말에 옥순 씨는 처음으로 손자 앞에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괜찮다는 말을 이 작은 아이가 먼저 해야 하는 이 현실. 그게 더 아프고 더 모욕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전등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단 한숨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지팡이를 손에 쥔 그녀의 걸음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호하고 아주 천천히, 하지만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발걸음이었죠. 옥수는 조심스럽게 다시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아이들 복도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 책가방 끌고 뛰는 아이들 틈에서 우진이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다. 교무실 문을 두드리자 담임은 어색한 미소로 일어나 맞았다. 어르신 또 오셨어요? 뭐, 걱정되실 만하죠? 근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아이들끼리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들끼리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요? 예, 뭐, 특별히 심한 것도 아니었고요. 솔직히 말하면 증거도 없고, 아이들도 딱히 본 게 없다고 해서 학폭위원회까지 가는 건 좀 과하잖아요? 정 씨는 잠시 말을 잊었다. 담임의 말은 친절했고 조곤조곤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명확했다. 그냥 덮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걸로. 교감도 대화에 끼어들었다. 사실 이런 사소한 문제는요. 다들 그냥 넘어가는 편이 낫습니다. 괜히 이 키우면 애들만 더 민감해지고요. 그때였다. 교무실 문틈으로 손자 우진이가 걱정스런 얼굴로 고개를 빼꼼 내밀었다. 옥수는 웃으며 손짓했다. 기다리고 있어. 금방 나갈게. 우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할머니, 그냥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그 말에 옥순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래. 너는 그렇게라도 참아야 학교를 다닐 수 있으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옥수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다. 선생님들, 지금은 저 혼자 이렇게 왔지만 곧 당신들이 이 말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담임은 말없이 눈을 피했고 교감은 애매한 미소로 서류를 뒤적였다. 옥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천천히 돌아서서 교무실을 나섰다.
하지만 그 발걸음은 조용했을 뿐, 단 한 발짝도 주저함은 없었다. 며칠 뒤 학교 측은 학부모 간 소통이라는 명목으로 상담 자리를 마련했다. 하지만 옥수는 알 수 있었다. 그 자리는 진심 어린 대화가 오가는 자리가 아니라 그저 갈등을 덮기 위한 형식적인 수습이라는 걸. 그 자리에 모인 건 네 사람이었다. 우진이의 담임 교사, 교감, 우진이를 밀친 아이의 엄마, 그리고 우진이의 보호자인 옥순이었다. 회의는 조용히 시작됐다. 먼저 담임이 입을 열었다. 학부모님들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저희도 일이 커질 줄은 몰랐고요. 아이들이 서로 더 상처받지 않게 조심하려 했는데 오해가 생긴 것 같아서요. 말은 조심스럽지만 어딘가 피해자 가해자 구분 없이 넘기려는 뉘앙스가 역력했다. 그때 아이를 밀었던 학부모가 두 팔을 꼬며 말했다. 근데요, 할머님, 아이들끼리 장난 좀 한 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요? 요즘 애들 다 그래요. 우리 애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우진이도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그녀는 말끝마다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뉘앙스를 감추지 못했다. 게다가요, 저희 애가 요즘 스트레스 많거든요. 시험도 있고 반 분위기도 중요한데 솔직히 이런 문제로 분위기 흐리는 건 저희 애한테도 피해예요. 순간 교감이 맞장구를 치듯 기어들었다. 물론 저희도 문제를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끼리 생기는 사소한 충돌까지 다 학폭 처리하면 학교가 돌아가지 않거든요.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말에 담임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중립적인 어투로 덧붙였다. 우진이는 착한 아인데 좀 조용하잖아요.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가끔 그런 아이들은 다른 친구들이 좀 무심하게 굴기도 해요. 서로 어색해서 생긴 일이니까 조금만 너그럽게 보셨으면 해요. 옥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아이의 팔에 생긴 멍자국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쪽지, 왕따 우진이, 말도 없고 눈치만 봄, 건드려도 말 안 함. 그 조롱은 장난으로 넘길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시선을 들고 아이 엄마를 바라봤다. 장난이요? 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릴 때는 밀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그게 애들이에요. 말끝마다 애니까 라는 이유로 가해를 정당화하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럼 그쪽 아이가 내 손주를 밀어서 다치게 한 것도 조롱하는 쪽지를 돌린 것도 어릴 때는 그럴 수 있는 일로 넘기자는 거군요. 그 순간 교사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덧붙였다. 어르신,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요즘 학부모들 사이에선 이런 문제로 바로 고소하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도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시면. 그 말에 옥수는 천천히 탁자 위를 손끝으로 툭 쳤다. 탁, 짧고 가벼운 소리.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교실 안의 그 누구보다도 무거웠다. 이 학교에 우리 손주 편은 없습니까? 말없이 정적이 흘렀다. 담임은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떨궜고 교감은 애매하게 기침 한 번을 하며 시선을 피했다. 그 누구도 그 자리에서 옥순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우진이를 밀친 아이의 엄마는 입술을 비죽 내밀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아휴, 나 같음 그냥 넘어가지. 괜히 오버해서 일을 더 키우시네. 그 순간 옥수는 조용히 일어났다. 말없이 일어나 자신의 지팡이를 짚고 교무실을 빠져나갔다. 복도 끝에 서 있던 우진이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할머니의 뒷모습은 여느 때보다도 작고 구부정해 보였다. 그저 조용히 걷고 있을 뿐인데도 그 등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짊어진 듯한 모습이었다.
학교를 다녀온 그날 저녁, 우진이는 말없이 앉아 밥을 뜨고 있었다. 숟가락을 들고는 있었지만 밥 한 술도 넘기지 못하고 자꾸만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미안해. 내가 괜히 말해서. 자꾸 스스로를 탓하는 우진이에게 옥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아이의 국을 데워주고 숟가락을 한 번 더 그의 손에 쥐어줄 뿐이었다. 우진이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아이는 끝까지 울지 않았다. 이미 너무 오래 참는데 익숙해진 얼굴이었다. 하지만 옥수는 그날 밤 다짐했다. 이젠 말로 끝내지 않겠다. 그녀는 아주 조용히 하지만 가장 단단한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옥수는 작은 라디오를 껐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오래된 수첩을 꺼내 조심스레 한 페이지를 넘겼다. 있을 거다. 아직 남아 있겠지. 거기엔 낡은 글씨로 이름 하나,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다. 최현성 교육청 장학사. 그 이름은 아주 오래전 국민학교 교실에서 말더듬던 아이를 품에 안고 지도하던 기억 속 제자였다. 그 아이는 항상 말이 느렸고 모둠 활동에 끼지 못해 울곤 했었다. 하지만 옥수는 그 아이의 발표를 끝까지 기다려줬고 네가 말할 땐 모두 조용히 듣는 거야. 라고 말하며 아이들 앞에 세웠던 적이 있었다. 그 아이는 나중에 편지를 보내왔다. 선생님 덕분에 말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옥수는 손끝으로 수첩 위에 전화번호를 천천히 짚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단정한 한복 차림으로 지팡이를 짚고 나섰다. 우진이는 물었다. 어디 가세요, 할머니?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냥 예체자 좀 만나러 간다. 그리고 사흘 후 교장실로 한 통의 공문이 도착했다. 발신처는 교육청. 내용은 짧았고 단호했다. 4학년 3반 학생 관련 민원에 따른 현장 점검, 해당 교직원 및 보호자, 관계자 대면 확인 예정. 교장은 얼굴이 굳었고 교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그냥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요. 담임은 종이를 손에 쥔 채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날 오후 학교의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도착했다. 단정한 차림의 중년 남성이 가방을 들고 내리자 교무실이 술렁였다. 그리고 누군가 말했다. 저분 혹시 그 최장 학사님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 또 하나의 발걸음이 교문을 넘었다. 굽은 허리, 지팡이, 단정한 한복. 정옥순 씨였다. 교무실은 순간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다. 옥순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들어설 때 그 공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를 향했다. 그리고 그 옆에 선 중년의 장학사가 입을 열었다. 저는 교육청 장학사 최연성입니다. 4학년 3반 관련 민원 확인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그 말에 교장은 허겁지겁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예. 장학사님, 이쪽으로 앉으시죠. 장학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없이 서류를 꺼냈다. 그 자리에 담임 교사, 교감, 교장, 그리고 괴롭힘을 가했던 아이의 학부모까지지. 모두 불려와 자리를 함께 했다. 모두가 긴장한 얼굴로 장학사의 얼굴을 살폈지만 정작 그가 다시 입을 열며 시선을 옮긴 곳은 옆자리 옥순이었다. 그의 표정이 부드럽게 바뀌었다. 어릴 저는 발표 한번 제대로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말이 느리다고 놀림받고 수업 중에 질문 받아도 머뭇거리기만 하던 아이였죠. 그런 저에게 유일하게 끝까지 기다려주신 분이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학부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담임은 당황한 듯 서류를 정리하며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선생님은 항상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말이 느린 게 아니라 말에 진심이 있는 아이다. 그 말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교무실 안은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다. 장학사는 다시 업무 모드로 돌아와 말했다. 민원 관련하여 학급 운영 전반, 교사의 대처, 피해받은 학생의 보호 여부를 모두 재조사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학급에서 불거진 학부모 간의 갈등 역시 공식 기록으로 남길 예정입니다. 학부모는 안색이 창백해졌고 교감은 연신땀을 닦으며 불안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옥순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제 손주가 조용한 건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그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장학사를 향해 고개를 살짝 숙였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젠 맡길게요. 그리고 조용히 걸어 나가는 그녀의 발걸음에는 단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다. 장학사 최현성이 방문한 이후 학교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교장과 교감, 담임 교사가 정식으로 사과문을 작성했다. 지도 부족으로 인해 학생과 보호자께 상처를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종이 위의 문장은 짧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학교 안 모든 교직원에게 큰 울림이 되었다. 옥수는 그 종이를 손에 쥐고도 아무 말 없이 바라보기만 했다. 괴롭힘의 중심에 있었던 아이는 다른 반으로 조용히 이동 조치되었다. 정서적 거리두기라는 이름의 행정 처리였지만 그건 분명 조치였고 변화였다. 그 아이의 어머니도 학교로 다시 불려왔다. 이번에는 억울함 대신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우리 애가 그렇게까지 했는지. 그녀는 옥순의 앞에 서서 거듭 사과하며 눈물을 흘렸다. 옥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주 작게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며칠 후 4학년 3반의 분위기는 조금 달라져 있었다. 수업 시간 담임은 처음으로 우진이에게 직접 질문을 건넸다. 우진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 말에 교실이 조용해졌다. 우진이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또박또박 말을 잇기 시작했다. 저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눈이 모두 그를 향했다. 그 누구도 웃지 않았고 그 누구도 흘려듣지 않았다. 쉬는 시간, 한 아이가 우진이 옆에 와서 말했다. 아까 발표 잘했어. 그 말에 우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날 이후 우진이는 더 이상 교실 안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복도에서 지나치던 선생님들이 옥순을 발견하고 먼저 인사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그날 말씀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예전과 조금 달라져 있었다. 며칠 뒤 평범한 어느 오후. 우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가방을 내려놓고 조심스레 할머니가 있는 부엌으로 향했다. 그날따라 우진이는 자꾸만 망설였다. 입술을 달싹이면서도 말을 꺼내지 못하고 눈치만 살폈다. 옥수는 가스불 위에 국을 올려놓고 바람을 쐬고 온 듯한 얼굴로 조용히 등을 돌리고 있었다. 우진이는 결국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할머니, 옥순이 고개를 돌렸다. 우진이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할머니가 있어서 다행이야. 짧은 말이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옥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조용히 손을 내밀어 우진이의 손등 위에 손을 얹었다. 손끝은 굳었고 주름진 손바닥은 따뜻했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내 가족은 내가 지켜야 하니까. 그날 저녁, 부엌 창으로 붉은 노을이 스며들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상을 마주 앉았다. 숟가락 소리만이 조용히 방 안을 울렸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예전의 외로움과는 달랐다. 이젠 서로를 향한 믿음과 따뜻함이 그 안에 머물고 있었다. 며칠 뒤, 누군가 학교 앞에서 수군거렸다. 그날 오셨던 그 할머니 아직도 잊혀지질 않더라. 진짜 전설이지. 말 한마디로 분위기 다 바꿔버리셨잖아. 누군가는 덧붙였다. 그런 어른이 있어서 그 손주도 결국 웃을 수 있었던 거겠지. 그날 이후 우진이는 더 이상 말이 없는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말할 기회를 얻은 아이였을 뿐이었다. 말이 없는 아이보다 조용히 지켜보는 어른이 더 강할 때가 있습니다.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말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저 입을 다문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침묵을 누군가는 이상함이라 말했지만 한 사람은 그 조용함 뒤에 숨은 마음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교육은 교실에서 시작된다고. 하지만 어떤 교육은 가족의 눈빛 하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그 손을 놓지 않은 한 어른 덕분에 작은 아이는 다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이젠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아닌 모두가 귀 기울이는 진짜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그 아이의 말이 닿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담소와 사연은 여러분의 공감으로 자랍니다.